안녕하세요. 주식영웅입니다.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봉 세 가지죠, 그죠? 여기 보면 기준봉 세 가지. 100만 원 계좌를 갖고 제가 이제 같이 검증을 하자라고 이 기준봉 세 가지 이거를 가지고 4등분선 제가 임의로 만든 건데 이 4등분선을 가지고 이제 매매 방법을 갖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100만원 계좌로 갖고 하는 방법.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매매가 문제가 있을 때에 이제 그 기준을 매매 방법 기준을 추가를 시켜서 좀 더 이제 자기만의 방법을 더욱 그 확률을 높이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100만원 계좌를 갖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매매 방법 13가지를 통해서 대응 방법이죠.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제 매도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매도가 참 어려워요. 항상 이제 보지만 이제 하다 보면 매수는 쉬워요. 왜냐면 그 타점에서 매수하면 되거든요. 근데 매도는 되게 어려워요. 욕심이 생기고 더 올라가겠지? 뭐 이런 고민, 항상 그런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또 갑자기 또 폭락을 하든가 해서 밀렸을 때 제가 이제 2월 13일부터인가요? 100만원 계좌를 갖고 이제 4등분선 갖고 매매를 했었는데 그럴 때 문제가 됐던 거를 제가 이제 그 첫째 날부터 해서 넷째 날까지 그 총 13가지를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자라고 제가 이제 만든 거죠. 같이 대응을 해서 좀 확률을 더 높이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예요. 13가지를.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전 계좌가 없고 예를 들면 이런 뭐 리딩 말로 하는 리딩이었고 했었으면 이런 방법들은 이제 본인이 만들어라 했을 텐데 저는 같이 하자라는 취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네요. 이제 6월 달이고 하니까 벌써 한 4개월 됐나요? 횟수로는 벌써 5개월이고 개월수로는 4개월이 됐네요. 그죠? 야, 빠르네요. 진짜 날짜가. 저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우선은 방향성을 못 잡았어요. 방향성을 못 잡아가지고 얘를 검증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고민을 막 했을 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처음에 했던 거였거든요. 지금 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거였어요. 이걸 약간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기준을 갖고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소액으로 이제 검증을 했거든. 소액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모습들이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을 어느 정도 이제 처음 깨달을 때부터인가요? 제 나름대로 깨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들의 어떤 처음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기준을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별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한테 되게 큰 거였거든요, 이 세 가지가. 이걸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요, 받아들인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거를 오픈할 때 이거 오픈해도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엄청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픈을 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기준이 세 가지가 생겼으니까 종목을 선정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또 가르쳐 드렸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종목을 선정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얼마 있다가 또 비중 조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평균 프로테제가 나와요. 비중 조절이 정확해야지 평균 내가 월 얼마를 버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조금 더 세밀하게 원래는 이 비중 조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비중 조절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중 조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법 위에 있으니까. 기법 위에 있어요, 비중 조절이. 비중 조절만 잘하면 안 좋은 자리에 들어가도 다 이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그게 된다라고 저는 제가 느꼈고 비중 조절을 제가 제대로 하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이제 확률이 더 높아졌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에는 검증만 할까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해서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저는 기준을 갖고 하고 있고 이 기준대로 여러분들 했을 때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이 있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하고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게 그 고민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옛날에 했던 대로 100만 원 계좌를 갖고 하자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50만 원 계좌 갖고 했었어요. 50만 원 계좌를 갖고 이것저것 그냥 많이 해봤죠. 나름 이거 갖고 장기 가치 투자인가요? 예, 가치 투자도 한번 해봤어요. 예, 하이닉스인가요? 예, 옛날에. 근데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손해를 봤겠죠. 50만 원 갖고 할게. 그렇게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때는 이거 이상이었으니까 못했겠고, 자제가 예, 그런 식으로 50만 원 갖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100만 원 갖고 해야지 그나마 좀 이렇게 비중 조절이라는 이런 게 잘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100만 원 계좌를 갖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매 기준 13가지가 또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어떻게 검증을 하다 보니까 계속 검증을 했어요. 예, 하자라고 했던 거죠, 그죠? 여러분들하고도 저도 예전에 했던 게 검증을 많이 했으니까. 네. 이제 이런 검증을 통해서 기준이 추가 검토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매매 기준 13가지가 이제 플러스가 된 거예요. 기준분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더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고, 어차피 지금 그 5일선 이게 기준분이 발생됐잖아요. 예. 여기 5일선이 있어요. 5일선 위에서 하는 것들은 이 세 가지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네. 이 세 가지에, 예, 매매 기준 이 13가지를 잘 따르신다면, 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이 그러니까 여기 매매 기준이 아니고 매매 대응 기준이겠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매 대응 기준 13가지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뺄 건 빼고 그죠? 추가할 건 더 추가시켜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돼요. 아, 이거 내 거다 13가지 기준으로 했더니 쓸데없이 손절을 쳤네 이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번부터 13가지가 있었지만, 이렇게 13번까지 있었지만, 그죠? 한 3번이 자꾸만 3번을 하게 되면 이게 손절이 되네 라고 여러분들이 느꼈잖아요. 그러면 이 3번이라는 이 항목을 갖고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예. 과연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여러분들이 이걸 했을 때 내가 손해를 보는 게 더 많겠냐, 예, 이익 보는 게 더 많겠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아놨던 종목 선정을 해놨던 그 종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매일까지 내가 매일매일 빼놓으라 했잖아요. 예, 제 말대로 했다면, 제 강의를 처음 들었다면 아마 지금 이거 그대로 찾아도 11월까지 이게 6개월 정도 앞에 것까지 할 수 있나요? 되나요? 예, 잘 모르겠는데 잠깐 이게 분봉을 봐야 되니까, 예, 분봉상 봤을 때 자장 1월달부터도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날짜별로 이렇게 빼놓잖아요. 그러면 제법 많이 돼요. 보통 5월달만 봤을 때 42종목이었다라고 제가 아까 보니까 검증이 42종목을 검증했거든요. 5월달만 기준목이 42개가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도 1월부터 5월까지 검증을 했다. 만약에 3번이 좀 문제가 됐어. 3번만 되면 이게 이상하게 손절이 되고 맞지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3번을 갖고 1월부터 5월까지 검증을 다 해보시는 거예요. 종목마다. 과연 이걸 대입했을 때 얘가 손실이 나냐, 예를 들면 수익이 나냐를 여러분이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테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 3번이 프로테지를 봤을 때, 이거 밋밋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빼버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 대신 만약에 이게 어쩌다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엄청난 데미지가 와라고 이제 생각이 드신다면, 만약에 여기를 만약에 전량 무조건 손절이라고 쳤다라면 50%만 손절을 치고 나머지는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떠한 그것만 방식만 바꾸시면 여러분들 거를 이제 만드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본인만 믿어야 돼요. 네, 본인만 믿어야 됩니다. 네, 본인만 믿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맞는 13가지 기준에 본인이 맞는 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2개, 예, 이게 본인이 맞는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의 계좌를 갖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월 14일 날이 금요일이에요. 나무 기술이 있었는데 손실을 좀 봤습니다. 이거는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자고요. 나무 기술에 대해서. 여기
보면 기준봉하고 이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매매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기술. 나무기술이 이제 6월 10일 날, 네, 6월 10일 날 기준봉으로 이제 잠시만요. 밑에가 이게 안 보인다. 됐나? 네, 됐네요. 다시 설명하자면 6월 10일 날 기준봉이 발생됐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기준봉 기준 세 가지 보이시죠? 예. 요 세 가지의 이 내용대로 네, 내용처럼 1번이 뭐냐면 거래량 거래 대금이 20일 신고가가 나와야 돼요. 여기 이 앞에가 얘보다 다 적어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예. 그런 이제 신고가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신고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이 거래대금 200억 이상의 종목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 보니까 10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000억이에요. 1000억. 예. 1000억 이상이 이날 들어왔네요. 이제 이날. 그죠? 그래서 2번 조건에 이제 만족을 하고요. 그러니까 3번이 뭐냐 하면 플러스 5% 시가가 중요해요. 시가가 플러스 5% 미만. 네. 그 다음에 플러스 15% 종가가, 이건 종가입니다. 이상에서 끝나야 돼요. 이상. 그러니까 요게 5% 미만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시가가 이 종가가 15% 이상에서 끝나야 돼요. 네. 근데 25%에 이제 시작 끝났으니까 이 세 가지 기준에는 이제 맞는 이제 봉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디죠? 나무 여기 보이시죠? 예, 나무 기술. 예. 6월 10일로 돼 있네요. 그죠? 6월 10일 그죠? 여기 똑같네요. 그죠? 이렇게 그 세 가지 종목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날 6월 10일 날 발생했던 종목이 총 4종목이 이런 식으로 이 기준봉 기준 세 가지로 해서 이렇게 4가지가 이렇게 발생됐던 거예요. 예. 똑같아요. 예, 여기 뜬 모든 게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갖고 기준봉 세 가지의 기준을 갖고 다 뽑아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계속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저하고 뭐 비슷하다. 한 5%는 종목이 비슷하지 않겠나. 예, 저는 봅니다. 제가 또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신용이 되는 종목에 한해서만 매매를 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은 똑같지만 제 증권사가 신용이 안 되면 저 매매를 안 하고 있고요. 네. 그죠? 그런 차이가 좀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4등분선 이제 매매 방법을 보면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4등분선. 예.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번이 그래. 1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크게 좀 할게요. 화면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시가와 종가의 4등분선을 긋는다라고 돼 있어요. 예, 4등분선.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죠? 시가, 그죠? 예, 종가. 그래서 긋고 나서 1번이 딱 거예요. 그러면 2번이 뭐냐면 2번과 3번 선에 매수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2번과 3번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1번이에요. 무조건 요선이.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이게 2번 이렇게 4번, 5번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번하고 3번에서만 매매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예. 되게 쉽죠. 그다음에 3번이 뭐냐면 2번과 3번만큼 매도를 하겠다. 이 폭만큼. 무슨 말이냐면 요 정도하고 요 정도 이 폭. 이 폭을 기본 폭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아셨죠? 그러니까 요 정도를 색깔이 또 이러네. 잠시만요. 그 다음에 우측 수치 보기 없이 해서 요 정도, 그죠? 요 정도를 갖고 이제 기본 폭으로 갖고 이제 매매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이게 기본 폭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13가지 대응 방법 갖고 이제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3번은. 4번은 뭐냐면 이 기준봉이 발생이 되고 나면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첫째 날과 여기 첫째 날, 둘째 날까지 이제 매매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4번은. 그래서 이제 그 매매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네요. 다.
이해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왜냐면 모르시면 계속 이 내용을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 4등분선 갖고 매매를 하는구나, 여기는. 이 방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 4등분선이, 이 4등분, 이건가? 4등분. 그죠? 4등분선이 이게 주 매매 타점은 아니었고, 임시로 만든 건데, 예. 잘 만들었어요, 제가. 예. 이게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또. 저도 이거를 1월 31일 날부터, 23일부터 제가 이걸 갖다가 방송은 했나요? 첫 방송부터, 이제 검증 때문에 이 4등분선을 이제 했는데, 이때부터 저도 같이 검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저도 처음 해봤어요, 4등분선 매매는. 네. 그랬을 때, 예. 근데 이제, 원리가 비슷하니까 뭘 해도 맞게 떨어지더라고요. 원리만 알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러면 이거 기준봉 3가지하고 4등분선 매매는 제치우고, 이제 매매 방법 13가지를 이제 놓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날, 이제, 그리고 나서 분봉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를 하실라나 모르겠네요. 네, 보시면, 네. 잠시만요. 좀 크게 해야지 좀 되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4등분선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됐겠다,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들 갔네, 이쪽으로. 잠시만요. 이렇게 되니까, 안 보이겠다,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이쪽으로 옮기고, 보여야 되니까, 됐다. 그랬을 때, 예. 그랬을 때 보면, 예. 이제 됐네요,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그죠? 2번, 3번에서만 매매를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날 이제 기준봉이 발생이 됐고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넷째 날에 이제 매도가 됐어요. 요날, 이날 매수를 해서 이날 매도가 된 상황이고요. 그죠? 그럼 첫째 날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첫째 날 매매는 100%를 넣어라. 비중. 그죠? 그러니까 100만원 비중에, 100만원의 신용 비중이면 25만원이지만 저는 20만원만 넣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안 보이네. 그러니까 100만원이지만 100만원의 신용까지 하면 25만원까지 그러니까 넣을 수 있지만 한 번 넣을 때, 그죠? 근데 저는 20만원만 넣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다시 1, 2, 3, 4에 이제 2번하고 4일날 이제 이튿날과 매수해서 4일날 이제 매도를 했지만, 그러면 첫째 날은 이 100%를 넣는 거, 20만원이라는 걸 100%를 넣는 거죠, 100%. 예, 둘째 날부터는 50%를 넣는 거예요. 그죠? 프로. 예. 그죠? 그리고 첫째 날은 매매를 했어. 한 번 했으면 두 번째 또 잡아도 된다 했죠. 그랬을 때, 예, 잡아도 된다 했을 때, 이때부터 또 50%로 넣어야 되는 거고. 그죠? 이 내용은 제가 계속 설명하는 건데, 한 번 더 설명하자면, 무슨 말이냐. 이 선에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소까지 매도를 친다 합시다. 매수, 여기 매도, 예. 했을 때, 내가 이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찍었어요. 예, 찍어서 1차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근데, 바로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매도를 쳤네요. 근데 다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다는 거는 뭐냐? 왜 50%를, 이때 처음에는 100%를 넣었다가 왜 두 번째 50%냐? 두 번째는 쌍바닥 개념이잖아요. 그죠? 쌍바닥 개념. 쌍바닥은 음봉매매에서 뭐냐 하면, 쌍바닥은 깨고, 요 밑에 타점에서 반등해서 되돌리면서 매도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매매란 이런 거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 쌍바닥은 없다. 그죠? 음봉에서는. 그죠? 그래서 50%를 넣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다 50%를 넣어서까지 매매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한다라면, 기준봉이 나왔으니까, 여기. 예, 기준봉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20일 15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200억 이상이 또 넣었어요. 어떠한 누군가가. 예.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래량이 20일 19가기 때문에 방향성이 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봉의 기준에 맞는 5% 미만의 5% 시가가 5% 미만, 종가가 15% 이상의 이러한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됐고, 그럼 방향성이 올라가겠다라고 발생이 됐으니 당연히 여기서는 쌍바닥 때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쌍바닥은 매매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죠? 우리 음봉 매매자이기 때문에 이 쌍바닥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죠? 하지만 이 기준봉 때문에 우리는 쌍바닥을 여기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지만 쌍바닥을 우리는 깬다. 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50%만 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원리죠, 원리. 이론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는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카고선님께서 이제 2번 선에 3982선 821인데 여기요. 네. 여기 그쵸. 이게 2번 선이죠. 1번, 2번 그죠? 그 가격보다 2에서 3호가 위에서 올라가 버리면 그냥 냅두면 네 그렇죠. 그럼 냅둬요. 네 여기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냅두죠. 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선에서 그냥. 네. 왜냐하면 이거를 올라가네 하고서 쫓아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무슨 매매를 하고 있냐면 양봉 매매를 하는 그런 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봉은 뭐냐? 음봉 매매는 뭐냐? 예.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네. 기다림을 누가 더 오래 잘 참고 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날 수 있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음봉 매매는 그런 거예요. 음봉 매매는. 양봉 매매는 그러면 안 되죠. 양봉 매매자들은 그러면 안 되죠. 기다리면 안 돼요. 예. 네. 그죠? 몰빵을 넣어야 됩니다.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분할은 의미가 없어요. 양봉은 두 차이가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양봉은 그러면 안 돼요. 양봉 그러면 잘못하신 거예요. 매매를 양봉을 하신다라면. 근데 저는 음봉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라는 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양봉을 만약에 비중 조절로 두신다면 그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봉 매매는 공격적으로 하셔야 되고 단타잖아요. 1%라 또 수익이 탁 나는 상태에서 던져야 되고 하니까 순간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비중을 걸어요. 여차 잘못하면 그냥 손절을 쳐야 되는데 예. 여차 잘못 들어가서 바로 손절을 치고 나와야 될 상황에서 비중으로 해서 내가 밑에서 다 잡는다는 거는 맞잖아요. 난 지금 여기 이걸 봐도 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딱 매수를 했네. 그죠? 이거 돌파할 수 있어. 딱 매수했는데 딱 꺾어요. 그럼 여기서 전량 손절이에요. 예, 전량 손절. 바로바로 이걸 갖고 이제 이 봉 하나하고 이 그분들의 이제 양봉 매매자들의 어떠한 또 스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차하면 전량 손절을 딱 때려야 되고, 네, 여차하면 또 매수를 딱 넣어서 또 단기로 먹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한번 잡고 여기서 한번 잡고 여기서 한번 잡고 해서 턴할 때 매도해야지. 이거는 음봉이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린다. 여기 만약에 3,980원이라고 했을 때, 요 위에는 85원이 있겠고, 뭐 90원이 있겠고, 그죠? 여긴 75원이 있겠고, 뭐 70원이 있겠죠. 5원 호가, 맞죠? 5원이죠, 호가가. 그럴 때 얘가 여기서 이 90원 찍고 올라가잖아요. 아까 거기서 쫓아간다. 90원에서 내가 들어갔네? 나는 여기 80원에서 원래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찍고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매매하고 여기서도 매매하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습관이 돼버리면 이게 계속 쫓아 올라갈 때마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음봉 매매를 할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확인을 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 한 번씩 보면요. 나는 예를 들면 3,980원에 매매를 하려고 저희는 이제 걸어놓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 저는 여기 두 호가에 걸어요. 3,985원, 3,985원, 80원 이렇게 딱 두 호가에 걸어요. 여기다 10만원, 10만원씩 걸어요. 매수를 걸어놓고, 이제 매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제 강의를 들으면 알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계속 드려야죠. 여러분들은 계속 제가 얘기를 해야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얘기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매도가가 예를 들면 4,210원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거냐면, 4,205원에다 걸어놔요. 한 호가 밑에다가. 예, 그렇게 해서 매도를 이제 끝내죠. 왜냐면 이게 10원까지 또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 밑에 호가에서 이제 떨어지더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욕심을 좀 덜 내자라는 그러한 저는 그거예요. 네.
예, 그렇게 매매를 한다라고 우선은 기본적인 매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아셨죠? 매매 대응 방법 13가지의 내용이 또 있으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구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추천까지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저기 캠미세븐님이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 본데요. 네. 15분 봉을 하루 종일 보고 있다가 매수 타점에 오면 매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타점에 자동 매수를 되게 하는 건지. 이 내용을 잠깐만요. 공유를 좀 하자면. 네네. 길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들으실까봐 제가 다시 이렇게 빼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분 봉에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보고 있냐 물어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죠? 1번 하루 종일 보고 있냐, 하루 종일. 예. 그죠? 이걸 하게 했냐. 그 다음에 2번은 또 뭐냐 하면 타점에 자동 매수. 자동 매수를 걸어 놓느냐. 그죠? 이거 아니면 이거냐. 그죠? 그 내용이 계시고, 두 타점에서 매수되고 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두 타점에서 자동 매수를 하면, 잠깐만요. 자동 매수를 하면 두 타점에서 매수가 되고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지는 거 있죠. 예. 당연히 왜 안 떨어지겠어요. 맞고도 올라가지만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보면 기준 첫째 날 대응에 여기 그 내용은 없나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안 적어놨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매매 대응 13가지 그 앞전에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게 있었거든요. 요걸 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3번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매매를 했어. 이게 자동 매수를 했다라고 쳤을 때, 그죠? 예. 매매를 했는데 더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얘기시잖아요, 그죠?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갖고 설명이 되려나? 이거 갖고 설명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봉이 발생됐고 첫째 날, 둘째 날인데 지금 얘는 지금 얼마에 걸었겠죠? 제가 3,980원하고 3,985원에다가 제가 걸어놨겠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루 종일 보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오전 8시 반부터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예. 여기다 이제 그 매수를 넣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전 8시 30분부터 3,980원하고 3,985원에다가 매매를 걸어놔요.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오전에. 예. 저는 이걸 보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침에 우선 걸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냐면, 두 번째 이것도 오전 시간이에요. 8시 이제 55분에 이제 또 봐요. 예. 어떻게 보냐면, 이제 시장, 이게 그 예상가가 이제 정해지잖아요, 예상가가. 플러스 뭐 2%대든 뭐 막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매매 대응 방법 13가지에 보면 이제 시가가 마이너스 2.5% 이하면 이제 매매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매수를 걸어 놓고 나서 이 두 호가에다 걸어 놓죠. 3,980원, 3,985원 두 호가에 걸어 놓는데, 그죠? 5만원 5만원씩 있어요. 왜? 왜냐하면 이튿날이니까. 이튿날은 제가 50%만, 비중 50%만 넣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5만원 5만원을 걸어 놓잖아요. 여기다가 두 호가에다 걸어 놔요. 이렇게 걸어 놓는데 놨어요. 근데 한 55분쯤 보면 얘가 예상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아니면 모르셔도 제 얘기를 들으세요. 55분쯤 되면 시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시작을 할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요.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2.5에서 시작을 하려고 막 그런다. 그러면 우선은 이거를 매수를 취소를 시켜놓고, 취소를 시켜놔요. 취소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이제 보는 거죠. 시가가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우선 지켜보겠고, 그죠? 만약에 2.5 위에서 만약에 플러스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냥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시가가 어떻게 됐냐? 시가가 얘는 0%에서 시작을 했네요. 이날. 둘째 날, 그죠? 이날 얘는 이 봉을 보잖아요. 첫째 날, 그러니까 좀 키울까요?
둘째 날 좀 키울게요, 이 정도로. 얘가 지금 시가가 0%에 시작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걸어놨겠네요. 어디다가 3,980원하고 85원에 두 호가에다가 여기다가 벌써 걸어놨어요. 저는 5만원 5만원씩 해서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걸어놓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면 매수가 안 돼요. 딱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아까 이 얘기를 하려 하다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음목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타점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타점에 오전에 다 걸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지거든? 매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바로 매도가에다 걸어놓는 거죠. 소리가 알람이 이제 대구갑부 제이님처럼 매수가 되면 이제 문자하고 카톡이 오도록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하시네요. 그죠? 그럼 설정을 해놔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그 증권사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알아요. 예.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도 잘 몰라요. 예. 증권사만큼 몰라요. 증권사에 그 고객센터에다 전화해서 이거 소리나게 해주세요라고 전화하면 다 이렇게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띵동 그러면 그때 이제 매도를 바로 걸어 놓는 거예요. 예. 아셨죠? 하루 종일 보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매수가 됐는데 얘가 밀렸다라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냅둬요. 밀리면 냅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 게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의 차이가 있는데, 첫째 날은 밀려도 놔둬요. 밀려도 매도가는 똑같은 여기입니다. 강의를 어디까지 이게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첫째 날은 얘가 밀려도 얘가 요 정도 밀려도 상관없고, 이 정도 더 밀려도 상관없어요. 2차 매수까지 오기 전까지는 매도가가 첫 번째 매수 타점에 맞는 매도가예요. 여기가 4,210원이라고 쳤을 때 4,205원에다 저 걸어놔요. 첫째 날은. 근데 둘째 날부터가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첫째 날 저점을 깨잖아요. 둘째 날부터. 요게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인데, 첫째 날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이 폭만큼 다시 계산을 해서 매도를 걸어놔요. 이 저점 폭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둘째 날부터는 첫째 날만큼 첫째 날보다 그 매도, 그러니까 수익이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타이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폭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얘의 저점은 이날 이거였죠.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첫째 날 저점이 여기였어요. 근데 얘는 매수하는 순간부터 얘는 폭만큼 매도가 돼야 돼요. 폭만큼. 이 폭이 내려가는 거죠. 폭이. 그러니까 저점이 내려가면 이 매도폭도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폭이 이거였으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얘가 한 요 정도 되겠죠. 매도폭이. 예. 여기서 매도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이 내려간다고 해서 얘가 한 번에 확 내려가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내려가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갖다 하루 종일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자기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을 보든. 그래서 이 저점이 내려갔는지를 확인해서, 내려갔으면 이 폭을 갖다가 계산했다가 이 폭만큼만 매도를 해주면 됩니다. 둘째 날부터는. 아셨죠? 내용이 여기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 셋째 날 대응도 보면, 셋째 날 대응에 보면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저점 대비 매도폭에서 기억을 보시면 매도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 이렇게 이 정도의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해가 금방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둘째 날 만약에 이 저점 위에서 움직인다면 매도가는 여기 첫째 날 매도가하고 똑같아요. 예, 저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셋째 날부터는 이 저점 대비해서 매도가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됐으면 계속 제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게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든가, 아니면
제가 지금 계속 그 월수금 3일, 그러니까 주 3일간 계속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제게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아,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가 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 매매 대응 방법 13가지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캠미7님, 아셨나요? 떨어졌다라고 해서, 예, 이 내용은 뭐냐면, 둘째 날부터라면, 이 첫째 날 저점이 밑으로 내려왔다라 하면, 이 저점만큼 매도폭이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응에 대해서 세 번째, 그러니까 3번 질문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저점이 여기서 끝났다면, 여기서 끝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아, 여기가 아니다. 요 정도겠죠. 예, 끝났다면, 매도폭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매도폭은 그대로 여기에요. 여기서 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 저점이 되게 중요해요. 첫째 날 저점이. 제 강의를 보면 기준봉 다음 날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다음 날. 다음 봉 저점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또 보여드리려면 어디 갔지? 네. 여기 보시면요. 여기 기준봉 검증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봉 다음 봉이라는 이 지금 보이시죠? 예. 요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 다음날 이 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시면, 네, 그걸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어쨌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우선 좀 강의를 좀 이어하자면, 네네. 첫째 날 여기서 매매를 해서, 그러니까 둘째 날 매매를 했겠죠. 매매를 해서 이 저점이, 이 정도의 저점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보시면, 첫째 날, 셋째 날인데, 셋째 날 대응을 보시면, 마이너스 2.5 이하에서 시작하면 전량, 손절, 아니면 이 저점, 둘째 날 저점에서 시작하면, 저점 이하에 시작하면 전량 손절인데, 얘는, 마이너스 1.38이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고서 이제 지켜본 거죠. 그죠? 보자고요. 봤는데, 2차 매수까지는 이제 기회가 없었고 매수를 못했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면, 시작가가 마이너스 3.05에서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인데, 넷째 날 대응해 보시면 기억 있잖아요. 기억. 넷째 날 기억을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 돼 있네요. 여기, 그죠? 넷째 날 대응 기억 보시면, 이거 똑같아요. 셋째 날 저점 이탈 또는 2.5 이하에서 시작할 때 전량 손절이라 돼 있잖아요. 예, 여기 3.05에 시작했기 때문에, 예, 이날 그래서 제가 전량 손절을 한 거예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랬을 때 보면, 그래서 제가 봤더니, 예, 마이너스 4.5%의 이제 손실이 발생됐더라. 네, 그 내용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러니까 나무 기술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네네. 또 우리 또 캠미 세븐님이 또 궁금한 게, 보면 기준봉 다음봉 저점은 세력 유지다. 그쵸. 저는 의지를 좀 많이 따지는 게 있어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대응을 많이 하는 편이고, 가설을 세워서 어느 정도 구간을 잡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카고서님이 기준봉 생성 후 5일 후도 유효한가요? 뭐가 유효한 거죠? 어떤 걸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카고서님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이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적어주시면 또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또 넷째 날 이후에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5일선이라면
기준봉이 나오고 첫째 날, 둘째 날만 이제 매매는 첫째 날, 둘째 날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만등이 나와서 끝났으면 이제 셋째 날부터는 그러니까 매수를 안 해요. 근데 내가 이어지고 있잖아. 둘째 날 매수를 했는데 좀 밀렸어요. 그죠? 밀렸어. 그죠? 밀린 상태에서 이어지고 있다면, 이렇게 밀린 상태에서 이어지고 있다면 매수를 하는데, 넷째 날부터는 만약에 얘가 1차 매수까지 했어요. 2차 매수가 여기인데, 넷째 날, 얘가 이렇게 밀린다고 해서 2차 매수는 안 한다. 아, 예. 그 얘기고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반등폭에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13가지를 적은 이유는 뭐냐면, 대응을 한 이유는 길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5일선 위에 매매는, 예,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예, 아셨나 보죠. 예, 카고사님, 예, 이해하셨네요. 예, 예. 또 이제 설명을 또 이어서 한다면, 예, 또 강의를 또 이어서 할게요. 13까지 우선 지우고, 예. 그래서 SGNG란 종목을, 예, 예, 6.62% 이제 수익을 봤는데, 저는 우리 제이님께서는 20%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났다니까, 14%, 총 14%, 그죠? 예, 대단한 거고, 뭐 최고 23%까지 이제 매도를 쳤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갖고 차트를 보면서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이날 12일날 수요일날 기준봉이 발생된 거죠.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이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지만, 그죠? 이 저점을 안 깨고 기준봉이 발생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턴을, 예, 위한 어떠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방향성이 이제 잡혔다. 이때 단기적으로 잡혔지만 아직 중기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약간 이제 불안한 상황이지만 위치상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단기 정배열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때부터 이제 보면 기준봉, 13가지 기준 놓고 보자고요. 네. 사선을 긋고 이렇게 되네요. 그죠? 됐죠? 예. 요때가 기준봉이 발생됐고,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그죠? 여기하고 여기에서 매매인데, 예, 내려왔죠. 내려와서, 예, 매수가 됐는데 밀렸어요. 아까 말씀하신 캔미 세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보면, 그죠? 저는 여기서 놓고 매수를 기다렸는데, 예, 예, 찍었어요. 근데 밀렸단 말이에요. 밀렸어도 첫째 날이기 때문에 매도가는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여기지만 매도가는 여기에요. 무조건. 첫째 날은 상관이 없어요. 첫째 날은 이 폭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봉의 저점은, 예, 요걸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매도는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면 매도는 여기다가, 둘째 날도 매도는 여기에요. 하지만 셋째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저점 대비 매도폭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도폭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의 매도폭이 발생됐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둘째 날까지 저점을 안 깬 상태에서는 매도폭은 여기지만, 셋째 날이 되면 매도폭은 여기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를 치겠다, 그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셋째 날 대응을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저점 대비 매도폭에서 매도하겠다. 첫째 날 저점부터 매도폭을 잡고서 이제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둘째 날까지는 매도폭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 저점만 안 깬다면.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매도가 하려고 했더니 나는 매도를 여기다 걸어놨어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2,450원이라면 2,445원에다 걸어놨겠죠. 매도는. 그랬더니 더 위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량 매도. 그냥 저는 여기까지 딱 여기서 먹고 나왔죠. 근데 제이님은 여기까지 많이 기다렸다 매도를 했다라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매도는 여러분들이, 예, 알아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떨어져, 이게 뭐,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지금 얘는 올랐잖아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작가가 시작해서 바로 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전하게 그냥 이 폭에, 나는 그냥 여기서만, 이 정도 폭에서만 먹고 나오겠다. 그러한 그거죠. 캠미 세븐님이 얘기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캠미 세븐님은 조금 더 내용을 들으셔야 될 것 같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디그 첫째 날 대응 보잖아요. 첫째 날 대응을 한번 보세요. 예. 첫째 날 대응에 몇 번을 보냐? 디귿을 보시면 내용이 적혀 있죠. 어떻게 돼 있냐? 두 타점 매매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캠미 세븐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내용이 이제 무슨 말이냐? 이 내용이잖아요. 첫째 날에서 매수가 2, 3번 매수 사이에서 매수하고 난 후에, 그죠? 그러니까 두 타점 매수를 하고 나서, 그죠? 두 타점 매매를 하고 나서, 맞죠? 예, 그잖아요. 그죠? 이게 1번 타점이고 2번 타점 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2차 매수까지 됐는데 밀리는 경우, 그러니까 4, 5번까지 밀린다면 그냥 두면 되는 지호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어디요? 네. 첫째 날 대응 디귿을 보세요. 여기 디귿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1차 2차 매수가 되고 나면 손절선이 또 있어요. 3.5선이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 3.5선이 뭐냐면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있잖아요. 요 중간이 3.5선이에요. 예. 그래서 0.5. 예. 그래서 3.5선 손절한다. 그러니까 요 선에서 손절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1차 매수를 2번에서 했고 3번에서 했어요. 2차 매수까지 했는데 더 밀리잖아요. 그 3.5선에서 손절을 치겠다 그 내용입니다. 아셨나요? 케미세븐님 좀 내용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했던 그날 월요일 날 거 하고 그 내용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3.5선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 손절을 하면 된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 그래서 이 SG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날 매도가 이제 끝났어요. 예, 캠믹세븐님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다 설명해드려요.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랬을 때 보면 네네 진행이 됐고요.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6월 17일까지 이제 보면 지금 중요한 건 우선 중요한 거는 프로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갖고 있는 종목이 없네요. 저는 이제 매수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일 매매를 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갖고 있는 그 종목이 많으면 안 돼요. 물론 그러니까 종목이 많아갖고 매매를 많이 한 건 좋은데 의미 없이 갖고 있는 종목이 많으면 안 돼요. 밀리고 있어서 갖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손절을 빨리 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우선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2.46%까지 수익 중에 있네요. 이게 수익이, 저는 제 강의를 들었을 때 수익이 뭐 30%, 월 30%씩 수익을 내겠다, 그 강의는 아니라고 분명히 저는 얘기를 했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월 2에서 7%의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매매다라고 분명히 저는 얘기 드렸고요.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또 얘기했어요. 욕심을 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수익을 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의 그 확률과 그런 이제 수익의 이제 프로테이지는 여러분들의 노력의 여부에 따라 충분히 얼마든지 끌어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어쨌든 2.46%의 어쨌든 뭐 수익 중에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종목 정리죠. 종목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 정리를 하고 종목 정리를 하면서
어떠한 이제 그 종목 차트의 설명과 예, 같이 이제 해드리면서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봤을 때 종목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나무 기술이 다 끝난 거고, 이제 그러니까 6월 11일, 6월 11일까지 끝났네요, 그죠? 6월 11일, 그죠? 6월 12일까지 끝났네요. 6월 13일까지 끝났나? 이거 왜 안 됐지? 이거 정지인가? 아니구나. 이게 한 번 더 쳐서 두 번째였구나. 실질적으로 이제 6월 13일까지 매매는 끝났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6월 14일 거를 이제, 6월 14일 거가 있죠, 그죠? 우리한테는. 그죠? 동성제약은 증거금이에요, 제가 증권회사가. 그래서, 이건 색깔을 좀 칠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넷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예. 우선은, 이게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는 6월 13일까지 끝난 거예요. 6월 13일까지 끝났는데, 이제 종목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위치라든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제 구간에 대해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안 한 게, 월요일 강의를 안 했으니까. 금요일부터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나요? 금요일까지, 그죠? 이게 금요일날? 네. 6월 7일부터 이제 종목의 어떤 모습과 이제 위치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돼요. 쉬우니까. 그러니까, 고려 시멘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고려 시멘트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들었다면 얘는 뭡니까? 얘는 박스권이죠. 예.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임이에요. 맞죠? 그랬을 때 쉽게 보는 방법이 뭐냐 하면 4등분선 갖고 이것도 또 끊어지네. 이게 지금 우측으로 수지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움직이네. 이런 식으로 4등분식으로 움직였다. 편하게 보자면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렸네. 그죠? 이렇게 반등 없이 이 정도에서 쭉 밀렸는데, 예. 여기서 반등이 났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참 위험하네요. 그죠? 반등이 없어. 반등 없이 내려오네. 그죠?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은, 그죠?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렇게 반등이 좀 줘줘야 돼요. 근데 웬만한 종목들은 그런데 만일 하나 이런 것처럼 미끌리는 종목 때문에 우리가 매매 대응 방법이 있는 거고, 손절이라는 걸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렸다면 50%가 반동막 난 상태에서 다시 꼬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보지만 어떠한 매매를 할 때는 손절이라는 것도 이제 줘야 되고, 매매 대응 기준이 필요하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매매를 할 때는 항상. 그랬을 때 보면 한번 보자고요. 얘가 이제 보니까 한 뭐 13% 마이너스 13%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눌 필요가 있네요. 나눌 때 나누자. 그래서 얘는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위치는 전반적 위치를 볼 때, 전반적 위치를 보면은 중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 파동이 한 사이클이죠. 한 사이클이 끝나도 될 상황이지만 여기서 이제 바둥바둥 거린 거죠. 왜 그랬냐?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금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게 방향성이 잡혔지만 떨어졌네요. 그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얘를 요날 금요일날 여기 기준봉이 발생됐어요. 기준봉이. 그죠?
기준이 발생됐고 누구한테는 이게 매도 위치예요. 매도 위치.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4등분선을 긋고 기다렸던 거죠. 1차 매수? 네. 매도 했겠네요. 그죠? 근데 얘는 다 지우고 4등분선 한번 가볼게요.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하고선 네, 수익이 뭐 난 상태겠지만 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시가 얘는 잠깐만 얘는 시가가 2점 맞네. 매매해도 되는 상황이었네. 그죠? 고려 시멘트는 매매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네. 그죠? 한번 고려 시멘트 매매했나요, 제가? 금요일날? 금요일날 발생된 거죠?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뭔가 좀 헷갈린가 본데 제가 지금 이거 고려 시멘트는 매매를 했고 그죠? 매매를 했죠. 그죠? 매매를 했고 수익을 본 종목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가 좀 헷갈렸는데 고려 시멘트는 종목 정리를 다 했고 얘기가 됐던 종목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매매가 종목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죠? 고려 시멘트까지 됐고 됐겠고 잠깐만요. 며칠이죠? 참나. 화요일. 제가 수요일날까지 얘기를 해드렸죠. 수요일날 종목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다. 그죠? 예, 그죠. 제가 그러니까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취소할게요. 예, 그러니까 그 6월 12일부터 매매했던 걸 갖고 6월 12일부터 종목 갖고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좀 제가 좀 뭐죠?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SG 세계물산, 그러니까 다시 고려 시멘트는 매매가 끝난 거예요, 그죠? 매매를 다 했던 거예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보면 나와 있어요. 고려 시멘트는,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SG 세계물산부터 설명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또 참. 전반적으로 그래요. 121선을 제가 보라 했잖아요. 여기 위에 있네요. 그죠? 정배열 구간에 있고 이 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저점 이탈. 저점 이탈은 뭡니까? 저점 이탈이라는 거 뭐냐면 하락이죠. 하락. 상승이다 하면 뭐예요? 고점을 돌파하는 게 상승이고요. 그죠? 돌파하는 게. 하락은 뭐예요? 저점을 이탈하는 게 하락이잖아요. 이탈. 맞죠? 그런 상황에서 요거까지는 저점이지만 이제 보면 요 앞 고점을 요때부터 돌파를 하네요. 그죠? 이 저점을 이 작은 저점을 이탈 안 하고 이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작은 이제 정배열 구간이 발생이 됐고 상승 구간이 발생됐네요. 그죠?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런 상황에서 고점 저점을 긋잖아요. 그럼 이 정도 폭에서 움직였고 지나간 거 갖고 뭐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위치를 보자는 거예요. 이거 다시요. 취소. 그랬을 때 짧게는 이 정도 폭에서 움직였겠죠. 크게는 이렇게, 짧게는 요렇게 움직였겠죠. 그랬을 때 보면 보자고요.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네. 그죠? 줄을 거보니 이런 식의, 그죠? 지워졌네. 이런 식의 파동이 있었네요. 이제 이 안에. 그죠? 박스권이죠. 파동이지만 박스권인 거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 또한 저점 대비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중심까지. 그러면 누구에게는 이 자리가 매도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각도에 따라 보는 각도에 따라 어떤 사람한테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발생됐고 기준봉이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는 매수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보면 안 왔어요. 자리까지. 그죠? 안 왔네요. 그래서 끝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죠? 그리고 SGNG라고 하면 되겠죠. 얘는 어떻나요? 얘 또한 뭐 똑같네요. 그죠? 어떻게? 저점, 요 앞접점,
앞접점을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하락을 해야 되는데 다시 턴이 나왔던 게 뭐냐? 거래량 거래대금 발생됐기 때문에. 예. 하락을 멈추는 게 거래량 거래대금이잖아요. 예. 턴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랬을 때, 예. 단기는 정배열이 있지만 아직 장기 정배열이 아직 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122, 22 골든 크로스가 안 됐네. 정배열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경우도 있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 예. 아무리 정배열도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좀 모양을 좀 더 봐야 된다 이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해서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여기에 이제 시작점이 아직 발생이 안 돼가지고 아직 시작점이 발생 안 된 그러한 종목이네요. 그죠? SG 엔진은 뭐 위치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13일 날 이거는 제가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제가 매수 타점이 와서 저는 매수를 못했습니다. 이날 거는. 왜냐면 이날 거가 금요일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제가 자리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인가요? 예. 되게 이거는 그러네요. 모양 자체가. 하지만 요 날이죠. 목요일날 이날 이제 기준점이 발생됐죠. 한 1,500억 이상이 들어왔네요. 그죠? 그래갖고 너무 많이 떴어요. 네.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막 잡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치가 중요하죠. 위치가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쉽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공격적으로 잡으시려면 여기서 잡으시면 되고, 나는 보수적이다 잡으시려면 중심부터 잡아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너무 이걸 하고 싶어. 이걸 진짜 되게 하고 싶어. 그럼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5일선 이탈하고 나서부터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 매매를. 아셨죠? 따라가시면 안 된다. 절대. 이거는 왜 너무 많이 올렸고 경고 종목이에요 지금.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가시면 큰일 나요. 한번 밀리면 뭐 바로 뭐 20, 30% 그냥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매매를 하고 싶다.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냐? 여기부터.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또 앞에 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앞에 고점을 또 찍고 올라간다라고 될 수도 있고. 참 보면 선을 긋다 보면 구간이 비슷하다. 얘는 원래는 이제 원칙대로 하면 이 두 라인에서 매매를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잡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매매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구간이 어디 구간이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를 하시려면 위에서 괜히 하지 마시고, 그죠? 여기는 X, 여기는 O입니다. 우리는 음봉 매매자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높아. 너무 많이 올라갔어. 이게 뭐 예를 들면 요 정도 구간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보면 얘도 이 앞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얘도 어떻게 돼? 얘도 5일선을 이탈하니까 올라가네요. 올라가고. 그죠? 5일선까지는 기다려야 돼. 5일선 이탈까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는 앞에는 어떻게 됐나요? 얘도 보니까 중심부터 중심부터 찍고 올라갔네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중심부터 보라는 거예요. 중심부터. 안전한 자리는 어떨 때 정배열 때. 이 역배열이고 있는데 이게 역배열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매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배였을 때게 정배열했을 때 그때부터 중심선부터 들어가라 따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선 걸어놓고. 아이고. 내가 예를 들면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부터 매수해도 되고, 아니 나는 보수적이라면 여기서부터 매수해도 되고. 맞죠? 매매 폭은 나오니까. 매도 폭은 여기서 매수했지만 밀렸지만 다시 반등 폭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매해서 반등 폭에서 매도.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폭은 요 정도에서 여기까지다. 이 정도다. 그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들은 제가 이걸 계속 적어주는 이유가 괜히 여기서 위험한 데에서 매매할까봐. 이렇게 하다 떨어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줌 인터넷 됐고, DR텍. 이것도, 예, 목요일날 했지만, 예, 이 기준목 여기서 발생됐네요. 얘 같은 경우 여기서, 여기에 이제 시작점이 있었고, 출발점이 여기 있었네요, 출발점이. 예, 출발점이 여기 딱 돼갖고, 그죠? 여기 한 번 더 발생됐던. 2차 필이네요, 2차 필. 근데 중요한 건 봐봐요. 여기 지금 사선을 긋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매매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왜 매매를 안 했을까요? 여기 내용 있죠, 13가지. 보면 니을에 둘째 날 대응 니을에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 날 거래량 거래 대금이 기준봉보다 약간 이날 매수 거래량 거래 대금이 지금보다 요게 적다면, 지금이 더 높다면 이 매매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날이 더 높다면 이날보다 거래량 거래 대금이 둘째 날 매매를 안 하겠다. 그 내용이 또 적혀 있네요. 친절하게, 그죠? 그래서 매매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보면 또 뭐가 있지? 네, 모비스. 모비스는 매매를 했을 것 같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비스는 역별이 됐네. 역별 구간에 있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겠다. 그렇게 되겠다, 그죠? 떨어졌고 여기 올랐잖아요. 네. 이 찍었고 여기 올랐기 때문에 바로 이게 벌어졌는데, 약간 공격적인 사람이라면 투자성이 공격적이면 여기서도 매수했겠네, 그죠? 1차 매수 끝났고 매도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이제 기다렸다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했고, 다시 여기서 기다렸다 매수해서 매도했고, 이렇게 진행되겠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요 타점 바로 밑에 또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했고, 맞죠? 어떠한 이제 파동으로 보면 그렇고, 또 그냥 편하게 보자면 그냥 사선 긋고 딱 끄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했나? 아니죠. 제가 아까 파동하고 이거 비슷해요. 자리가. 비슷하네, 그죠? 네, 비슷해. 보면 똑같아 거진 거죠. 아까는 이게 반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잡으면 공격적이니까 여기서 잡고 폭만큼 매도하고, 다시 여기 잡기 때문에 여기서 잡고 매도하고, 여기서는 안 하고 다시 여기서 잡고 여기서 매도. 그죠? 기간이 좀 걸리죠, 기간. 약간 틀려요, 약간. 근데 비슷해요. 그런 모습들과 그런 것들이. 그랬을 때 이걸 매매를 했다고 칠게요. 쳤을 때 사등분선을 긋고, 첫째 날 아니지. 기준봉이 나왔고 첫째 날, 둘째 날, 그죠? 지금 이제 얘는 1차 매수 했고, 요 첫째 날 신용 100% 비중으로 1차 매수 했고 2차 매수까지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시가가 보자. 시가가 그렇지. 예. 여기에 대응 방법 13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매도를 손절을 안 치고 2차 매수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그죠? 아셨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픈 베이스를 보면, 오픈 베이스도 얘는 보자. 요새는 차트가 비슷해요, 그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점을 깨지고 있다가, 저점을 깨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네요, 그죠?
모양이 요새 딱 그러네. 좀 모양 자체가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낮기 시작했으면 좋은 거죠. 시작점이 발생됐고 출발점이 발생된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세의 초입일 수 있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세의 초입일 수 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날 기준 발생됐고, 이걸 또 보자면 요 날이겠다, 그죠? 만약에 야, 이거는 바로 1차 매수 했겠네, 그죠? 매수해서 매도하고. 근데 이게 이 시가가 어떻게 시작했지? 시가가 마이너스 2점 5에서 시작했네요. 그래서 매수 금지. 이거는 매수가 금지네요, 그죠? 매수 금지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안 했던 거예요. 2.5% 이하할 때 매수 금지. 첫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 대응의 기억을 보면 시가가 마이너스 2.5 이하할 때는 매수 금지. 그러니까 쭉 밀리죠.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쭉 밀려. 이만큼 고점 대비 이만큼을 밀었잖아요. 근데 더 민다는 거는 만약 갈론 같았으면 시가 플러스에서 좀 찍고 올라가겠죠. 근데 얘는 또 2.5 이하에서 시작할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거죠. 그리고 오픈베이스 했고, 이제 코나 아이 이날 13일. 지금 얘도 이제 보면 아시다시피 박스권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 4등분선을 대충 그으면 올라가고 있네요, 여기까지. 그죠? 또 보면 이게 보면 있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한 거래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매수 이제 구간이다. 누구한테는 그 매도 구간이지만 이게 코나이 같은 경우도 증거금 금액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안 한 것 같은데, 만약 매매를 했다라고 보면 잠시만요. 매매했다라고 봤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 아니, 잘못했다. 여기 사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준봉 나왔고 1, 2인데 1차 매수해서 됐네요. 그러고 나서 오늘 2차 첫째 날 끝났고 2차 때 여기 찍고 매도 됐네, 그죠? 두 번을 먹을 수 있었겠네, 그죠? 근데 얘는 지금 그게 안 맞아요. 제가 안 맞나봐. 그래서 아예 매매 자체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봤을 때 6월 10, 이게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6월 13일까지는 종목 정리와 어떠한 종목 위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맞다, 이것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것도 이거 설명 안 해줬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너무 높잖아요. 매매를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 같은 경우는 쉽게 그냥 사선 구면 딱 나오잖아요. 보자. 그렇네, 그죠? 요 정도, 그죠? 그게 아니고 요 정도에서 요 정도부터 매매를 하면 되겠네, 그죠? 요 정도.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 1차, 2차, 맞죠?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험하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라는 얘기죠. 보통 보면 여기서 하시는 분이 또 있어. 하지 말라고요, 절대. 좋아 보인다고, 이걸 뚫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했다가는 내리꽂으면 어떡할 거야. 안전한 게 여기서 해야 된다. 아셨죠? 안전한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올라온 것들은. 우리넷 또 보면 우리넷 얘는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여기 박스권은 그랬네. 그치? 박스권을 갔다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됐냐면 다시 올라갔네. 그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거는 그냥 빠진 거고. 어쨌든 위치가 그래요. 남들한테는 어쨌든 네네. 어쨌든 남들한테는 위치가 예, 좀 그러네요. 다시 전환된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큰 박스권 두 개 정도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정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박스권이 끝나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이 밑에 박스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그런 격이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를 뚫어서 누군가에겐 이 자리가 매도 자리겠지만 누군가는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왜? 거래량 거래대금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죠? 그랬을 때 보자면 사선을 놓고 보자면 매수가 안 됐죠. 매수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매수 자리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보내줬다가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또 설명을 더 좀 하자면 이게 찍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무섭다고 여기서 매수 안 하냐? 그게 아니에요. 아셨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면 매수하면 돼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종목은 또 내일도 기대를 좀 해봐야 될 종목입니다. 저는. 이게 떨어지면 떨어져도 무섭잖아요. 매도 이게 저는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투매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 안 떨어졌네요. 그죠? 이 저점을 안 찍었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내일 한번 더 이 자리에서 이제 보는 걸로 할게요. 이거. 그리고 저기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네, 거래량 거래대금이 더 많죠. 그러니까 둘째 날 대응에 그 리을을 보시면 그 둘째 날 대응 안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이것도 전체적인 걸 보면 이 앞전에부터 이제 박스권이죠. 박스권. 예.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돼요. 뭐 그렇게 복잡할 거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죠? 이렇게 봐야 되나? 근데 고점 대비 저점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예. 이렇게. 요 밑에는 아니다 생각하고. 기본 폭이 이 정도다. 예. 많이 올랐네요. 그죠?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한 이 정도의 박스권이겠다. 그죠? 이 정도의 박스권. 또 올라가냐? 쌍바닥 치고 올라가냐? 예. 니 한 번 더 맞고 내려가냐? 이 갈림길에 있다. 동성제약은. 어쨌든 동성제약은 매매를 안 한다. 왜? 거래량 거래대금이 여기 보면 그죠? 니을이죠. 니을. 그죠? 더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보면 되게 좋아하는, 떨어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더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걸 한번 볼까요? 이상한데? 이거 매수 하신 분 계실라나 모르겠네 또. 걱정이네. 매수 될라나? 여기 보면 뭐 내일도 뭐 그렇게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니까. 예. 매수가 됐다면 예. 제가 했던 그 대응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보면 이제 우리넷이 있잖아요. 우리넷. 네. 우리넷이 이제 이튿날 대응 플러스 오늘 관심 종목 알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몇 개인지 모르겠어. 몇 개. 플러스 이거를 갖고 이제 내일 매매 하는 걸로. 아셨죠? 그렇게 해서 종목 정리는 이제 끝났네요. 저점 대비 매도폭이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저점 대비 매도폭. 다시 그러면. 보세요. 이제 요날 이제 4등 분선이 됐겠죠. 걷겠죠. 그죠? 기준봉이 발생하고 나서 첫째 날 저점은 첫째 저점이 있어요. 얘가 요 첫째 날 저점이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그죠? 그죠? 이게 첫째 날 저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1차 매수고 이게 2차 매수인데 그죠? 어중간하게 떨어졌어. 1차 매수를 하고 나서 어중간하게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저점이 여기가 됐네. 그죠? 그죠? 저점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된 거죠. 저점이. 그죠? 요게 첫째 날 저점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매도폭은 2차 매수까지 안 왔잖아요. 우선은 2차 매수까지 안 왔어요. 1차 매수만 한 상태고 2차 매수까지 안 온 상태에서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가 저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의 매도는 여기에요. 1차 매수 폭만큼 매도를 쳐요. 그게 첫 번째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왜 여기서 1차 매수가 미끌렸다고 해서 왜 이 폭 원래 원칙대로 하면요. 얘는 이 폭만큼에서 매도예요. 이 폭만큼에서. 그럼 얘는 매도를 쳤어야 되네. 예.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얘는 매도를 쳤어야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1차 매도폭, 그러니까 매도폭대로 했으면 얘는 첫째 날 매도였다고. 첫째 날 여기서 매도였어요. 그리고 예,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얘는 첫째 날은 무조건 매도폭이 어디냐면 첫째 날 매수 폭, 그러니까 요 폭이죠, 요 폭. 예. 요 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예요. 여기서 이 미끌려 상관없어. 2차 매수까지 안 내려가도 여기까지. 왜 그러냐? 변동폭이 크니까. 이 5일선은 여기서 오고 있어요. 이게 기준봉이 발생이 됐고 얘가 움직여요. 물론 완전 밀리는 애도 있지만 보통 보면 5일선을 보통 보면 5일선을 찍고 올라가든가 5일선을 이탈해서 반등해서 5일선에서 끝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첫째 날이기 때문에 기준봉이 첫째 날이기 때문에 이 반등폭은 둘째 날보다 크더라.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첫째 날 더 내려갈 수 있지만 이 저점을 지지했다는 거는 이 저점을 지키겠다는 거다라는 걸 제가 다음 봉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력의 의지 저점이기 때문에 얘가 2차 매수까지 안 내려온 간 이상에는 매도를 좀 극대화 좀 시키자. 웬만해서 이때는 좀 욕심을 내자.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잡았어요. 둘째 날도 그럼 봐봐요. 둘째 날 이거 무시하시고 둘째 날도 얘가 여기서 끝났지만 예, 여기서 끝났어요. 그죠? 근데 둘째 날도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였어. 이 첫째 날 저점을 안 깨요. 근데 문제는 뭐야? 첫째 날 이 1차 매수보다는 더 떨어져서 움직였어. 근데 첫째 날 이 저점을 안 깼어, 얘는. 그러면 똑같이 매도폭은 여기라는 거죠. 첫째 날 잡았던 이 매도폭, 여기. 근데 둘째 날이 떨어졌는데 이 저점을 깼네? 첫째 날 저점을 깼어. 그러면 매도폭이 어떻게 되냐? 다시 요 폭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가 저점이 발생됐다. 요 정도가 발생됐다 하면 여기서 매도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저점을 안 깼다. 이 저점을. 그러면 매도폭은 똑같다. 왜냐하면 이 첫째 날에 이 저점을 안 깼다는 이유는 더 올라가겠다는 세력의 의지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아셨나요? 근데 여기 보면 요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가나요 혹시? 캔미세븐님? 근데 3일째부터는 이 세력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 저점을 깨든 안 깨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저점 대비해서 매도를 하겠다. 왜 여기서 매도를 여기서 잠깐만 쳐야 되냐? 이 저점을 왜 깨고 안 깨고로 갔다가 좀 보냐? 그 얘기는 그거예요. 이 의지 더 내려가야 되지만 여기서 안 내려갔다는 거죠. 이걸 지켜줬어. 이걸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는 안 올라가겠냐? 에? 우리 방은 욕심 없는 방이야. 어? 수익에 대한 어떤 큰 욕심 없어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겠냐? 에. 좀 극대화 좀 보자. 수익의 극대화를 좀 요때는 좀 보아도 되지 않겠냐? 홀랑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해봤자 밀렸기 때문에 첫째 날 이 1차 매수에 해봤자 이 매도폭, 이 기본 매도폭이에요. 어차피. 예, 밀렸어도. 근데 이 저점이 내려갔기 때문에 매도폭이 짧아지기 때문에 수익이 좀 적어지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 기본 폭에서까지는 안 올라가겠냐.
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빡 뜨는 게 간혹 이렇게 있어요. 예. 많지는 않지만 뭐 10개 중에 2~3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더라. 갭을 딱 떠서.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까지 먹었다는 거는 잘한 거겠지만 중요한 건 또 어떻게 되냐, 진짜 중요한 건데 얘가 여기서 내려오는 것도 많아요. 올라가는 것처럼 딱 떴다가 내려오는 게 많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자, 여기서 그냥 매도 치자. 네, 그 내용이에요. 근데 봐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그거죠, 몫이죠. 왜? 나는 여기서 50% 던지겠어, 나머지는 앞전 고점에서 또 나머지 던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이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건 여러분들의 노력이고 여러분들의 그거지. 저는 어디까지? 저는 여기까지. 그때도 저는 요 바깥에서 스마트폰에도 여기다가 딱 걸어놨어요. 얘가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걸어도 시작가가 여기면 여기에 매도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매도 될 거야. 좀 더 요 정도,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 하지만 그냥 욕심 버리고 그냥 딱 저는 딱 여기서 매도를 딱 걸었죠. 그랬더니 시작가에 딱 매도가 되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좀 어려웠다면 제가 지금 설명한 거에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죠? 왜 첫째 날, 둘째 날까지 이 저점을 안 깨면 매도폭이 여기였는지에 대해. 그죠? 충분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했다라고 좀 봅니다. 6월 19일이죠. 예, 수요일 날 우리 또 뵙는 걸로 하고요. 강의 종료하겠습니다.